북한은 깡패 국가고 중국은 뭡니까? 중국은 뭡니까? 국제법적으로 중국이 미치는 아주 어마어마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이 있죠.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 여기에 중국이 끼어있다. 그럼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5개 나라는 어떤 존재냐? 이 5개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무슨 공통점입니까? 5개. 핵 보유국이죠.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가지 못해도 이 5개 나라는 핵을 가지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왜냐? 점잖은 나라기 때문에. 책임 있는 나라기 때문에. 핵을 아무 때나 쓰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란이나 북한이나 시리아는 핵을 가지서는 안 되지만은 이 5개 나라는 핵을 가져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핵 클럽을 공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이 명백한 진실을 계속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1+1은 2다 하는 진실을 부인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의 자격이 없다. 자격 박탈 운동해야 됩니다. 중국에. 만약 이걸 부인합니다. 아마 부인 못할 거예요. 오늘 온과부 총리가 와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오라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부인은 할 수 없게 됐어요. 부인은 할 수 없게 됐다. 진실을 부인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원래 국제관계에서는 진실이 안 통한다 이러지만은 이 정도의 진실은 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46명이 죽었는데 이 지구보다 더 무겁다는 사람 생명 46개가 달아나는데 이걸 간단하게 부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이 코너로 몰려가지고 앞으로 중국의 태도를 보는 게 매우 재밌을 겁니다. 최소한 천안함을 북한이 격침시켰다 하는 것은 아마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편 정책, 거기에 근거한 정책은 불가피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일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 강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의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 낙관하지 않고 이 중국을 감시를 하고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또 중국 요새 우리 뜻있는 사람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하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든지 전화를 통하든지 우리의 영향력 범위 안에서 중국이 이번에 테러 집단 편을 들면은 중국을 테러 지원국가 명단에 올리겠다고 하는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키든지 통일 과정에서 말이지 김정일 하나를 감사를 했고 7,300만 한민족의 원수가 될 작정이냐 해가지고 들이대야 됩니다. 들이대야 돼요. 그런데 어제 이상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 진짜네 가짜네 해가지고 조선족하고 한국 사람하고 싸웠고 그래가지고 조선족이 한국 사람 찔러 죽였더만 그 조선족은 중국 사람일 텐데 국적이 하여튼 별의별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꿔놓아야 돼요. 대한민국을 과거에 자기들이 조선조 시절에 조공받으면서 좌지우지했던 그런 속국이 아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반대해가지고 북한 편을 드는 그런 대한반도 정책을 쓰면은 장기적으로 7,300만 한민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깡패 편드는 나라로 취급을 당할 거라는 아주 경고를 주는, 그래서 우리 통일 과정에서 통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꼰대를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음에 이 진실의 무기가 이명박 대통령을 바꿔놓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이 천안함 사건이 누구를 가장 많이 도우느냐, 김정일을 망치고 누구를 도왔느냐, 아니면 구했느냐 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구한 겁니다. 46명의 생명이, 왜냐, 그 전에 남북 간에 비밀 협상이 아주 깊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이명박 김정일 회담이 아마도 북한 지역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깊숙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협상을 하던 사람들이 당황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북한이 요구를 해서 이명박 김정일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막부 교섭이 이렇게 깊숙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천안함이 침몰했다. 북한이 했을 리가 없다. 북한이 대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쳤겠느냐. 이렇게 오판을 한 것 같아요. 처음 한 일주일 정도입니다. 또 그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안보라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북한에 대한 아주 무의식의 판단이죠. 김정일은 어떤 인간이냐, 한쪽으로는 협상하면서 반드시 한쪽으로 뒤통수 치는 자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왜 천안함을 격침시켰느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명박 김정일 회담 때 김정일의 말하자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런 식으로 격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왔다. 그럼 북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선전하느냐, 사죄하러 왔다, 항복하러 왔다, 뭐 백기 들고 왔다, 이렇게 선전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죽여놓기 위해서 바로 그 회담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게, 그게 바로 김정일의 상상을 초월한,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한 수법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순진한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이것은 북한이 했을 리가 없고 우리 군의 내부 사고인 것 같다 하는 오판을 하도록 하는 잘못된 정보를 초창기에 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특이 동향 없다, 북한의 도발이 증거 없다, 예단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오래 나왔던 것입니다. 그게 화가 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편에 선 사람이냐 해가지고 아주 비판을 많이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문화통이 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데 이 사건이 나서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김정일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 없게 되면 어떻게 됐냐? 미련을 버리는 거죠. 허황된 미련을 버리는 거죠. 김정일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김정일을 이명박 대통령이 만났으면은 그 뒤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과 남한의 김정일 세력의 소나기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이상한 정책을 쓰고, 그러다면 보수 세력이 화가 나서 이명박 대통령을 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퇴임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불행한 대통령이 되어서 나갔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6명 플러스 한주호 중위의 생명 47명이 이명박 대통령을 구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구한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7명의 전사가 뭘 위한 거냐 하는 의미 부여를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깨우치기 위해서, 동시에 한국 국민들이 그동안 환상 속에서 냉전이 끝났다, 평화의 시대다, 교류의 시대다 하는 이런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희생된 거예요. 고귀한 죽음입니다.